그날 아침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도 불을 켜지 못했어요.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창밖은 맑았는데 부엌 바닥은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요. 소파 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계속 쓸고 계셨어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오늘은 차 한 잔 마시러 오신 게 아니구나 하고요. 시댁이 무너졌던 건 결혼 4년 차였습니다. 남편 사업은 그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가 사촌 빚 보증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갑자기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해서도 외투를 벗지 못했어요. 현관에 서서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구두 끝만 쳐다봤죠. 여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갈 데가 없으시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확 꺼졌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 찬 바람이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잠깐 뒤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죠. 너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정말 갈 데가 없다.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시작될지 알면서도 아니요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은 제가 아플까봐 몇 년을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꺼내면서도 자꾸만 이건 잠깐이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집 하나만 얻어들이면 금방 정리되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겠지.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속 어딘가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건네드리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죠.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끝이었어. 너는 은인이야.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벽지는 살짝 누렇게 바랬고 부엌 싱크대 문은 한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됐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품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 냄새랑 오래된 옷장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잘했다. 내가 잘했다. 가족을 살렸다. 시간은 흘렀고 남편 사업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짜 기뻤어요. 아침마다 남편 얼굴이 덜 굳어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도 조금씩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의 얼굴이 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기쁜데도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이제부터가 진짜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하다, 고맙다로 시작하던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 오니 이건 해줄 수 있지? 로 바뀌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면 손바닥에 전화기 모양이 남을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없어질 때까지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했죠. 남편이 잘 되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잘 살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친척들이 다시 찾아왔고 전에 끊겼던 관계가 돈이라는 실로 다시 이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사람 됐네. 사람은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거야.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찌개를 젓던 국자를 잠깐 멈췄습니다. 김치 조각이 위로 둥실 떠올랐다가 다시 천천히 가라앉았죠. 저 말 속에 나는 어디 있지? 그 질문이 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다시 국자를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 냄새는 진하고 뜨거웠는데 제 손끝은 차가웠어요. 결정적인 날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저녁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반찬을 더 놓아드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더니 마치 오래 고민했던 말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고생 많이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고 손끝만 밥상 위에 둔 채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복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밥상에 놓인 젓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제 손이 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문장을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국그릇만 보고 있었어요. 국물 표면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는데 그게 제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손잡이에 손을 올려두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새어 들어왔죠. 사람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제 방까지 넘어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말에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그 풀린 실밥 하나가 마치 지금 제 처지 같아 보여서 저는 조용히 그 실밥을 당겨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계약서가 들어있던 파일, 송금 내역이 출력된 종이들, 통장 사본, 한 장씩 꺼내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를 펼칠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자. 지금 울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지는 거다.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표정을 크게 바꾸지도 않았어요. 대신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 자동이체 내역, 보증금이 빠져나간 날짜, 생활비를 보낸 기록.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마치 먼지를 털듯 제 마음에서 미련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놓여 있었는데 김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차는 미지근했고 공기도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집 이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 집을 왜 정리해? 저는 말없이 파일을 꺼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제 명의입니다. 그 말은 짧았는데 공기 전체가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약서 위에 이름을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종이를 덮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썼어요. 끝맛이 길게 남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안이 무너지는 건 크게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탓했고 남편은 저를 탓하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똑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밀어붙였고 전화는 점점 욕설에 가까워졌죠. 저는 그 전화들을 받아도 길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졌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쓰던 날 사무실 형광등은 너무 밝았어요. 하얀 종이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펜을 들고도 한참을 멈췄고 저는 그가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는 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도장이 찍혔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숨이 아주 천천히 나왔죠.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듭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바람 소리에도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그 소리가 제 집이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가끔 손을 멈추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말보다 더 믿을 만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해진 시간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편안함이 당연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어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의 저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사연을 나눠주세요.